안녕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송인규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에 후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그리고 서울대에서 사회복지 법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도부터 이제 후견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또는 전문가 후견법인에서 수많은 후견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법원에서 연구 프로젝트 내용은 가정법원의 후견 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지금 법원 행정처에 책자가 이렇게 발간이 돼 있는데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이 원문을 출력해서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발제한 간단한 내용은 우리가 연구 영역 그 과제물에서 제출된 부분들을 일부 활용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5분 정도 남짓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참여하고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발표자는 이미 소개했고 목차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우리나라 후견 감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어서 후견 감독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 감독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로 전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독일의 사례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견 감독 제도의 앞으로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입법론적으로 사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후견 활성화 법안이 지금 통과돼서 지금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도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관련된 법과 유사한 그런 것을 일단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다시 올해가 아니라 다음 내년도 그 후년도 국회의원들이 아마도 다시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후견 감독 현황을 보면은 일단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후견 제도에 대해서 그간의 끊임없는 홍보를 통해서 후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따라서 후견 사건 그리고 관련된 후견 사건에 대한 감독 사건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한계로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실 있는 후견 감독 수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작동이 잘 안 되는데 다음 이건 넘기는 거 이걸 좀 체크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후견 감독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후견 사건과 후견 감독 관련된 예산과
그리고 후견 감독에 관련된 전담 인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 제도 및 후견 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소극적 지위, 그리고 가사 사건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서 법원의 후견 감독의 중점은 신상보호라기보다는 재산관리 부분 중심으로 후견 감독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첫 번째로는 후견 감독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후견 감독 전담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인재 채용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후견 감독 인원들을 확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견 감독 재판부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견 감독 전담 법관들도 실제로 매우 부족해서 후견 감독에 관한 전담 법관들이 전국적으로 전국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배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관련 예산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예산 확보가 참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순환 보직 제도가 있는데 법원에 요거에 대한 제한적 운영 이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장기 근무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력 보충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예산 확충이 만일 어렵다면 법원의 감독 기능에 대한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적인 법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외한 것을 전제로 하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법원의 감독 기능을 외부 기관에 이관하거나 위탁할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견 제도와 후견 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에 관련된 홍보와 교육이 매우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일들이 단편적이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후견에 관련된 관계기관들이 많죠. 금융기관도 있고 그리고 관공서도 있고 여러 후견 관련 기관, 법원을 중심으로 후견 관련 기관들에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후견에 관련된 후견 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만 후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후견인 그리고 법원 이런 관계기관 전문가 후견인 그리고 법원 간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후견 관련 간담회는 현황을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정도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견 관련된 제도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관계자들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그 교육이나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견 사무 보고 체계의 간이화와 그리고 효율성이 증대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에는 가정법원도 있고 그리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으면 지방법원에서
후견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고 감독을 시행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후견 감독 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목록 보고와 관련된 그리고 후견 사무 보고 절차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후견 사무 보고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간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매뉴얼, 그다음에 모범 보고서에 대한 공개,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국 법원의 후견 감독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표준화가 매우 절실하고 지금 현재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후견센터가 설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후견센터를 각 가정법원에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후견 감독제도 비교법적 고찰인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법무성이 성명 후견 제도와 후견 감독 제도를 총괄하고 있고요. 후견인, 피후견인에 대해서 후견 법원이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로 성년 후견청을 별도로 설치해서 후견 법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친정 후견이 90% 이상 되었죠. 요즘은 반대입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80% 가까이, 70~80%. 후견 감독 사건 증가로 가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우리나라와 같이 마찬가지로 매우 증가되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후견인 선임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가정법원, 가정재판소라고 하죠. 가정재판소에서 여전히 지금 감독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견 감독 문제점에 관해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본질적 해결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후견 감독 제도의 과제에 관련돼서는 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체 12조에 따르면 후견인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산 및 신상에 관해서 법적 결정뿐만 아니라 피후견인 일상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법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고 사법 기능 수행 시 충분한 후견적 그리고 복지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후견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율처럼 감독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의 외부기관, 거기 외부기관의 그 형태에 관해서는 다양하지만 감독 기능을 위탁 내지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후견 서비스 전달 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후견적 복지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역할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연의 기능 하에서는 복지적 지원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후견 감독의 내용이 부정 방지 차원을 떠나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과 의사 결정 지원의 관점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후견 감독 업무에 관련된 그 업무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유지와 향상은 피후견인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돼야 된 요소다.
그리고 감독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또한 후견 감독 관련된 감독 재판부, 그다음에 감독을 행하는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매우 시급하고 이를 강화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견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는 후견제도 및 후견 감독제도 운영과 발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충분한 연구와 토론의 과정이 없었다. 향후에도 이에 대한 연구를 아주 심도 있게 진행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